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업무 중에서 사례회의 또는 사례관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례관리는 광범위하고 포괄적 그리고 유동적이죠. 그리고 이 사례관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 사례관리는 1년에 이제 2번 해야 되죠. 반기별로 1회 이상. 그래서 그게 2019년 2월부터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분기별이어서 1년에 4번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는 1년에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사례관리는 3점이고요. 대분류는 급여 제공 과정, 그리고 중분류는 급여 제공, 소분류는 사례관리 회의입니다. 연번은 27번이고요. 우선 평가 요소는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은 노력하는가이고요. 평가 항목은요. 반기별로 1회 실시하였는가, 그 다음에 일자 수급자명, 선정 사유,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참석자명 확인, 그리고 이 회의한 결과를 1개월 내에 급여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사례관리는 문서로 확인하기 때문에 문서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례관리 회의란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급여 제공 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 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사례관리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을 내용으로 하고요. 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변경 또는 급여 제공 내용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급여 제공 계획 변경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급여 제공 변경 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 내용은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하는 상태 변화 기록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에 사례 회의 일지라고 요 양식은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던 양식입니다. 방문 요양이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이면 방문 목욕 이렇게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몇 차 회의인지, 보통 사례 관리는, 사례 회의는 1차, 2차, 3차 정도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차수별은 고쳐서 쓰시면 되고요. 담당자는 사회복지사이겠죠. 성함 적고 사인. 팀장이 있으면 성함 적고 사인하는데 없으면 요칸은 없애셔도 되고요. 그 다음 시설장도 마찬가지 사인. 그 다음에 사례 회의 일자, 예, 몇 년, 몇 월, 며칠 적고 시간 뭐 16시에서 16시에서 뭐 17시까지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소는 뭐 센터 내 회의실, 네, 회의실 아니면 수급자 댁에서도 사례 그 회의를 종종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회의실에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발표자가 누구인지, 요양보호사이면 요양보호사 이름, 사회복지사이면 사회복지사 이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뭐 누구인지, 그 다음에 성별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체크하시고요. 생년월일 뭐 39년 뭐 5월 2일 이런 식으로 등급은 3등급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우선에 가장 먼저 수급자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분들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이 다 나와야 돼요. 요 평가 항목에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의 욕구 같으면 보호자가 뭐 체계적이고 전문가다운 인지 프로그램 진행을 원함,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 5등급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문가다운 인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원하신대요, 보호자가.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보호자의 관심도가 지나치게 높아. 그죠? 보호자의 관심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뭐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 사사건건 개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경우를 제가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어르신의 집중도가 낮아서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날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도 이제 보호자는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르신의 몸 상태에 따라 갑자기 시간이나 날짜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제 보호자죠. 어르신이 뭐 아프다 이러면서 뭐 내일 오늘 오시지 말고 내일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보호자의 관심도와 적극성으로 비치된 자료들이 많대요. 활용할 수 있는 인지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집에.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비교적 높아서 뭐 시스터 검사 결과가 뭐 거의 뭐 경정 치매라든가 그렇게 이제 나왔다라는 그 숫자를 적어 주고 놓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지 자극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극을 하면 곧장 이렇게 반응을 했고, 그래서 집중도 조절만 잘 하면 참여도가 높아서 계획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을 그때 이렇게 적었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은 다양한 교구와 자료들이 있었어요. 자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의 지원이 있었어요. 털실이 좀 필요한데요. 뭐 아니면 퍼즐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회의 선정 사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는 보호자의 관심도가 높아 요양보호사의 능력과 자질에 민감하고 이 요양보호사는 능력이 없어서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호자가 나선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평소 프로그램 제공 시 함께 참여하거나 자주 참견을 하는 등 독립된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웠어요. 예. 그러면서도 체계적이고 전문가다운 프로그램의 제공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5등급의 중요성, 프로그램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했고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어르신 및 보호자들의 만족도를 또 높여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치매 관리자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죠. 치매 관리자들의 자질 향상 및 5등급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례회의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선정 사유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안건은 뭐가 나왔느냐면, 이제 요 위에 적었던 말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안건은 보호자의 뭐 지나친 관심도에 대한 대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복지사가 정리를 하는 거죠.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2번 집중도가 낮은 어르신에게 이제 인지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집중도가 낮아서 어르신한테는 어떤 인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시간 및 날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치매 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예,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낮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적인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에 대한 그 안건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의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 저런 얘기 하더라 계속 이제 사회복지사한테 어떤 그 고충 상담을 할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잠깐만. 이 고충 상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례 관리가 나왔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고충 상담을 안 해도 사회복지사가 방문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보호자랑 상의를 해서 사례 관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고충 상담은 우리 평가에서 고충 상담 그 한 건으로 지금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고충 상담을 한 건 해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수급자하고 사회복지사가 보니까 수급자하고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급자하고 상담을 할 때, 그거 진짜 좋겠네요. 제가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이제 수급자 욕구 반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의견은 요 안건에 대한 거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보호자의 지나친 관심도에 대한 대처 방안은 이렇게 같이 적는 거예요.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 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쭉 늘려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양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여자, 뭐 요양보호사, 이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치매에 걸리신 친정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통의 관심거리를,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보호자가 비치해 놓은 인지훈련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말씀드리고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는 2시간 동안은 온전히 믿고 맡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시간에는 되도록 휴대폰을 본다거나 기타 사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가 말을 해줍니다. 이런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중도가 낮은 어르신에게 인지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또 이제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관계 형성이 제일 우선임을 인지하고 어르신과 눈을 맞추고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우선에 이제 친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 그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의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인지자극 훈련 장소를 수급자가 원하는 곳에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도가 높은 시간에는 인지 워크북과 인지 카드 등 계획서에 따른 자극을 실시하고 만약에 이제 집중도가 낮아진다면 블록 쌓기라든가 퍼즐이라든가 화투놀이라든가 바둑 같은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렇게 섞어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건에 대한 거, 갑작스러운 시간 및 날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어요. 이랬을 때는 일단은 어르신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한대요. 노력을 하고 수면 장애로 인해 밤에 못 주무신다고 하시니까 보호자에게 밤에 가능하면 좀 주무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퇴근을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인지자극 활동이나 야외 활동을 통해서 낮잠을 못 주무시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건이었던 거, 치매 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는 우선에 인지활동 프로그램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므로 영역별로 하루 전날에 연구하고 미리 준비하는 등의 철저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 관련된 책이나 인터넷 동영상을 찾아보고 스스로 이제 훈련을 계속 하고 꾸준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요양보호사들끼리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관 차원에서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교육 시간이나 정보 교환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기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의견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질적인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은 첫 번째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겠다. 사회복지사가. 그 다음에 인지훈련 도구를 어르신들이 원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서 비치해 놓겠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지속적인 재교육 혹은 정보 공유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 주겠다. 요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 결과입니다. 그죠? 첫 번째 요 안건들도 이제 아까 앞선 안건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쭉 적어 주시고요. 여기에 한마디 이제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공감대와 신뢰도 형성을 위해 경험을 공유하거나 어르신의 정보에 민감히 반응한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개인적 권리를 보지 않는다. 아까 나왔던 회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중도가 낮은 어르신에게 인지자극 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워크북을 하든 응용 프로그램을 하든 그렇게 제공하겠다. 요거 이제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시간 및 날짜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한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낮 시간대에 가능하면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다.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치매 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연구, 그 다음에 동료들 간의 정보 공유, 끊임없는 지식 습득 노력,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질적인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에서는 첫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겠다. 두 번째, 인지 훈련 도구를 구비하겠다. 세 번째, 인지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다. 요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월 1회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몇 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이제 요게 이제 사례 관리를 했는 거고요. 이게 1회 사례 관리를 했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회, 3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1회 때 해가지고 보호자 사인을 이제 급여 제공 계획 해가지고 했는 결과를 보호자한테 사인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읽어보더니 이거는 아니에요.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2회 사례 회의가 또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회로 만약에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요걸로 끝내시면 되고 2회, 3회 필요하면 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회의 참여자 명단은 누구누구 참여해서 사인, 누구누구 참여해서 사인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회의 사진 1차 했으면 1차, 2차 있으면 또 2차 요 칸은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사진은 한 2장 정도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굳이 4장까지는 필요 없고요. 2차를 하면 여기 칸 하나 더 꺼서 2차 적고 또 2장 정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회의가 끝났으면 급여 변경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사례 관리 대상자의 관리번호, 성함, 연락처, 요거는 보호자 연락처를 적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생년월일, 등급이 몇 등급인지, 이 등급에 맞는 월 한도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인정 유효 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인지, 그 다음에 작성일 이렇게 이제 적고요. 담당 요양보호사는 누구인지 적는 거예요. 적고, 급여 제공 계획은 한 달 이내에 바로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날이 작성일이 2021년 11월 20일 같으면 이 급여 제공 계획은 이 회의한 날에서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2021년 12월 1일부터
해서 1년 단위로 끊으셔도 되고 6개월만 한번 해볼래 내지는 뭐 3개월만 한번 해볼래 그거는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서 작성을 제공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하죠. 그랬을 때 2021년 11월 30일까지 이제 이 계획서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시는데 아까의 안건 중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그거를 뭐 한 두세 개 정도 뽑아가지고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목표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목표를 잡을 때는 항상 이렇게 긍정문을 써라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높일 수 있다.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이렇게 보호자의 지나친 관심도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의 관심도는 낮추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단기 목표가 되겠죠. 낮춘다. 보호자의 관심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자질 있는 요양보호사가 인지 자극을 해야지 이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장기 목표는 집중도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현재의 인지 기능 상태를 유지하는 게 장기 목표가 되겠죠. 자, 보호자의 관심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 목표는 뭐가 될까요? 꾸준한 목표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뭐 월 1회, 뭐 월 2회 계속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다음 제공 계획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하고요. 프로그램 난이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그 워크북과 응용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한다. 그게 이제 제공 계획이 되겠네요. 횟수는 이분이 들어가시는 시간 주 5회 뭐 60분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공 계획은 센터에서 이제 요양보호사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요양보호사들끼리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횟수는 월 1회, 시간은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급여 변경 계획서가 이제 다 작성이 끝나고 나면 보호자나 어르신한테 사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요 받는 날짜는 좀 전에 그 급여 제공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날짜보다는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날짜에 가셔가지고 사인을 받고 이제 서명을 받는데요. 만약에 보호자나 어르신이 나는 이 계획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욕구 파악부터 시작해서 뭐 장점, 자원 이런 것들 다 다시 파악을 해서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시고 성함 적고 사인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 분은 센터 이제 사례 관리 그 파일에 꽂아 두시면 되고요. 한 분은 어르신 댁 파일에 꽂아 두시면 됩니다. 여기 직인 찍고 그 두부에 대한 간인이 또 들어가겠죠. 간인까지 찍어서 그렇게 해 놓으시면 사례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점수를 받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겠네요. 이 사례 관리를 전부 다 끝나고 계획서까지 다 해서 이제 실행 및 급여 반영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급여 계획 반영안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뭐 어르신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인지자극과 보호자들의 신뢰도 또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함으로써 인지기능 및 신체 기능 상태의 유지를 목표로 한 자질 향상에 힘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실행 사항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했는 내용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서는 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급여 계획 반영 확인은 나는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매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요양보호사들 교육을 진행했으면 교육 진행한 자료 그걸 이제 뭐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교육했는지 그런 자료집들을 이제 남겨두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내용을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상태변화 기록지에, 반드시 이제 기록을 하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 사례 관리 요거 이제 계획서도 중요하고 이 계획서에 따른 요양보호사가 실행을 했는지 그것도 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상태 변화 기록지에 오늘은 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워커북 대신에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뭐 털실 들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이렇게 적도록 하고요. 첨부는 요양보호사가 진행한, 뭐, 털실 만약에 했으면, 뭐, 털실 사준,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인지활동형 요양보호사 명단 및 서명, 이제 월 1회 모아서 교육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교육 내용 자료, 요런 것들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개발한 자료들, 이런 것들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폴더에 저장해 놓으시면 각 개인 이렇게 컴퓨터 폴더에 나중에 그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훈련 도구를 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도구 샀는 목록표라든가 그 다음에 대여 관리 대장, 그러니까 이분이 빌려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관리 대장, 이런 것들 이렇게 첨부해서 적어 놓으시면 아주 훌륭한 사례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